안녕하세요.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욱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과 삶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일터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느덧 답답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회복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는 사실 지난 코로나19 4년이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서민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계신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께 신청곡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르마와 조수미가 함께하는 쿨의 인디고. Beyond the blue,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치오키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루마와 조수미의 코올의 인디고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이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소상공인과 희로애락을 같이 한 소상공인의 깐부라고나 깐부. 네. 네. 소상공인의 개념을 우리나라 최초로 법령에 담는데 실무자로 참여했고 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법정기관으로 탄생하고 현재와 같이 지역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의 깐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 의미가 이제 이사장님의 좀 멀게만 느껴졌던 그 마음이 한결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도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제가 촌놈이라서 그렇습니다. 하긴 아이디가 촌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촌놈인가요? 제가 봤을 때 서울 사람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제가 태어난 것도 산골이고요. 네. 제가 이게 얼굴 생긴 게 좀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까무잡잡한 느낌. 네. 예. 그래서 촌놈이 딱 맞지 않느냐. 그래서 촌놈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세종신용보증재단, 우리 지역에도 세종보증재단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대개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네. 대개 은행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죠. 네. 근데 불행히도 많은 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하고 대출이 어려울 텐데 그때 저희가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또 보증받은 기업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을 네. 해주는 경영 지도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신보는 설립한 지 2년도 채 안 된 세종시 산하의 새내기 출연 기관이고요. 네. 열정으로 똘똘 뭉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도에 이제 보증재단이 생겼나요? 네, 2021년 12월 20일경에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네. 실제 업무는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때 지금 초대 이사장으로 여기 지금 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읽어내시는 거죠. 와,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 이런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담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지역 세종시에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사업자 등록한 분은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대략 한 73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 세종 기준으로 보면 3만 8천 개 사업자가 있는데 네. 임대사업자나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들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한테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한 2만 개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 세종신보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대략 6,500개 사업자고요. 네. 이 숫자는 길에 다니시다가 보이는 간판들이 이제 사업자분들이신데 3개 중에 1개의 사업자 3분 중에 1분이 저희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재단과 함께 정말 이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면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정말 어려웠잖아요. 네네.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의 사정은 어떨까요? 네, 우리 뜬금없는 얘기 제가 하나 네. 해볼까 싶은데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 환경 관련해서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1등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긍정적인 거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우리 세종시의 1등? 네. 출산율이 1등이죠. 네, 출산율도 1등이고요. 네. 또 있죠. 가구당 소득이 네.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 7,7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인구 증가율도 사실은 1등이죠. 근데 이거는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 3년 전에는 12% 정도 됐는데 지금은 3%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뭐 부정적인 뭐 예는 한번 더 부정적인 예는 일단 물량이 많잖아요. 아파트 물량도 많은 만큼 상가들이 넘쳐나는데 공식률이 많다. 이런 거는 알고 있죠. 엄청 잘하시네요. 네, 자,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상가 공실률이 20%가 넘습니다. 음. 근데 이것도 우리 세종시 전체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뭐 저쪽 조치원이나 저 연서면 이런 쪽은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신도심이 공실이 되게 많죠. 예, 신도심 예. 기준으로 보면 30%가 훨씬 넘는 것으로 30%가 넘어요. 예. 창업률도 1등이고요. 네. 근데 폐업률도 또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폐업률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캠핑카 등록 대수 비율이 1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요? 이게 참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캠핑카 보급률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말이 되면 대부분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여가 생활을 즐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종시 안에서 소비가 덜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긴 우리 지역의 정말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주말에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는 식당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미용실도 그렇고요. 네.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또 외부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런 뭐 자료들을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먼저 보이거든요. 네. 겉으로 보면 그래서 세종은 정말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다들 보시는데 보는데 실제 내막을 다 알고 보면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소상공인의 어떤 면에서 무덤이라고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창업하기 참 좋은 도시지만 알고 보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죠, 이사장님? 네, 저희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2년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역전 사업은 무엇이고 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네. 세종시의 경영 여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최악의 상황인 거는 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종신보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보증 지원을 최대한 네. 하겠다라는 목표를 저희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제가 두고 업무를 했고요. 실제 그 결과 저희가 원래 한 7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보증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네. 그 1.8배 정도는 1,300억 원 가까이 했고요. 지난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1,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1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보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라고 보는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보증 운용 배수라는 그 네.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실제 보증을 얼마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단 전체적으로 보면 한 7.5배 정도 되는데 저희가 6배를 넘겼어요. 거의 평균에 지금 다 전국 따라갔어요. 평균 수준에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네. 와, 이런 성과를 어떻게 내실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네. 세종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제 보증을 잘 받아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금리가 사실 무섭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시나요? 금액보다가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금리죠.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대략 보면은 6 내지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저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이 상당한 부담이 클 거라고 보고 네. 금리를 5% 이내 수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세종시의 자금이라든가 정부의 저리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금리를 또 낮춰준다거나 네. 또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보증 수수료를 1년에 보증 금액의 1%를 받는데 그것도 절반 이하로 저희가 낮춰서 현재 받고 낮춰서 있습니다. 받고 네. 있군요. 그 사실 그리고 재단하면 사람들 대출, 보증 업무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활동을 하신 사업들이 있으셨죠?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법상의 주요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방까지 말씀드린 신용보증 업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 교육 컨설팅과 같은 경영지도 예, 업무도 중요하죠. 같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컨설팅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욱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상공인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길고 슬픈 꿈에서 눈을 떠 햇살 예쁜 아침을 맞은 듯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은 상처를 잊은 듯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이젠 행복해질 것만 같아. 혼자 말나지막이 해오네. 슬픔이 오면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래.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이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라면 어둡고 무겁던 나의 마음이 봄바람에 피어오른 꽃잎처럼 화사해지고 후회 가득 남아 아픈 기억은 무지개 넘어 먼 곳으로 아련하게 흩어질까.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이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라면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지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길고 슬픈 꿈에서 눈을 떠 햇살 예쁜 아침을 맞은 듯
네,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오늘은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잘 알지만 내가 가도 우리 업종이 가도 보증을 해줄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장이 매우 작거나 신용도가 또 낮다라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예, 뭐 우리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하시거나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 신청을 하려면은 방문을 해야 되면 사업장을 비워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비대면 보증 신청 시스템을 네.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 가까운 은행에 가셔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조건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네, 신청도 거기에- 할 수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이동 이런 서비스도 하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현재 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 출장소 설치를 이제 검토 중이고요. 네. 머지않아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저신용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프로그램들을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조금 줄어들었고요. 예를 들면 재창업 특례 보증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내년 초에 또 별도로 한번 우리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히 이제 세종시는 이제 출범 10년이 조금 넘은 이제 신도시고 업종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점도 있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 그 공실률이 너무 커서 네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아요, 사실.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뭐 세종시와 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 금융 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와 협의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희 사무실에 30분 정도가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시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들, 그다음에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목적과 어떤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이나 컨설팅 하는 이유는 사실 다 단순합니다. 네. 저희가 보증 서주는 소상공인들께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장사가 잘 돼야 그렇습니다. 잘 갚으시는 예, 네.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죠. 그렇군요. 서로가 좋은 예. 그런 사업이군요. 윈윈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재단의 지원으로 뭐 성장한 기업의 사례도 있을까요? 예,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올 초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레저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식품 제조 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셨어요. 오, 근데 예. 그분이 이제 과거에 다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하시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대출이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출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희가 소액 보증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그 결과 또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활용을 네. 하셔서 네.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는데 그 뒤에 추가로 저희가 보증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분은 매출이 업종 전환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앞으로는 사업 확장을 좀 더 하시겠다고 추가 점포 개설을 준비하고 계세요.
야, 그렇군요. 어떻게 레저 사업을 하다가 식품 제조 판매업까지 그리고 대출금도 못 갚으셨는데 이렇게 잘 컨설팅을 받으셔서 성공까지 하셨군요. 소상공인들이 사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할 때만 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종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폐업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국 얘기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2차 대전 시기에 그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분이 제시한 복지 슬로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창업에서 재기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다 진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애 주기는 창업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쇠퇴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창업부터 폐업 후에 재계약할 때까지 보증과 컨설팅 그리고 상권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경영 관련 업무를 연계 지원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자 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재단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보증을 이용하는 분들은 보증만이 아니라 일반 경영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만간에 아마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창업에서 재기까지 네,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대출이나 보증 등 이런 금융 관련 업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고요. 느낍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쉽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금융이 깐깐하다, 냉정하다 하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네.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저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정말 많습니다. 경영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가 저희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재단에 두드려라. 그럼 열리겠죠. 예,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무정 듣고 오겠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정든 그댈 떠나가기가 단 하루도 참아내지 못한 채 이렇게 난
아직 내겐 이별의 시간들이 힘에 겨워 아파하나 봐요. 그대 그리운 그 앞에서는 이유 없는 눈물 남겨지는데 사랑은 왜 하늘 아래 내 삶의 끝에서 헤매이는지 기억해줘. 너의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또 나는 왜 그리워해. 그렇게 힘들게 아파했는데 사랑인 줄 알고 있었어. 끝끝내 널 버릴 순 없었다는 걸. 참 많이 힘들어요. 다시 그댈 사랑하기가. 아직 내겐 이별의 시간들이 힘에 겨워 아파하나 봐요. 힘에 겨워 아파하나 봐요. 이승철의 무정 듣고 왔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어서 두드리면 이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지원도 해주시고 컨설팅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이 강세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등 변동성이 있잖아요. 또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면 사실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단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빠르게 보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 확보를 위해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은행의 연체율을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보증을 서고 대신에 이제 갚아드리는 대입연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이 3배로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돈을 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 업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업무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아마도 우리 충청권에 있는 금융회사 우리 지역 책임자분들은 제가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지난해 저희가 보증 재원 확보 목표를 6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9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네. 올해도 목표가 81억 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85억 원 정도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네. 아마 연말쯤 되면 100억 원을 넘길 것 같습니다.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여러 면에서 도와주신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우리 관계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 지점장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피합니다. 아, 그러세요? 미안해서요. 네, 그렇군요. 와, 연말쯤 1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셨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네, 제가 해야 될 역할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융회사들과의 또 뭐 법정 출연금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재원을 제가 열심히 뛰어서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보증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지역에 있는 17개 신용보증재단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지금 그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네.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종시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도시다 보니까 출연 여건이 사실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거의 20년 가깝게 열심히 평균 수준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전문성도 느껴집니다.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성격 유형 검사에서 ENTJ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ENTJ가 저는 ENFJ거든요. 네. 고집쟁이, 네. 뭐 지도자 유형, 약간 그런 유형인데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사실 이 성격 검사를 한 게 우연한 기회에 한 건데요. 네. 제가 전 직장이 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세종으로 아마 옮겨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대전에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제가 이제 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제가 신입 직원들하고 번개 모임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직원 한 사람이 이사님 성격 유형을 검사 한번 해봅시다라고 네.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속 검사를 신속 검사.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신속 검사, 용어입니다. 네네네. 신속한 겸사 결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검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ENTJ라고 ENTJ. 근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다 ENTJ였어요. 네. 의도적으로 저를 골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직원들은 자기들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제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것 같고요. 근데 그 뒤로 그 직원들하고 ENTJ 동기 모임을 가끔 가집니다. 그렇군요. ENTJ 동기 모임도 있고, 와,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음악 나갈 때 말씀하셨는데 직진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집쟁이가 이제 부정적으로는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확고하게 믿는 그 분야에서는 직진으로 쫙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격 검사한 이 성격 유형이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맞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그렇게 검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MZ 세대들과의 소통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소통이거든요. 잘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번개는 언제든지 환영. 그러고 식사를 하더라도 제가 밥에 뭘 먹자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갑시다. 그 정도로 하는 게 제일 해야 될 배려심도 일. 있으시군요. 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업무의 특성상 되게 차분하죠. 조용한가요? 되게 차분하고 손님들도 요즘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으세요. 비대면이 많다 비대면이 보니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또 대신에 또 접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수는 어떠세요? 저는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요즘 이제 가을에서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올 텐데, 가을 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어떻게 책도 좀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책하고는 그렇게 친근하진 않습니다. 네.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죠. 근데 저는 가끔 책을 보더라도 제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이게 직업의식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 책 많이 안 보시고 음. 다들 뭐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나 다들 유튜브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사장님도 유튜브 많이 보세요? 많이 봅니다. 운동하러 가가지고 운동 10분 하시고 한 40분 유튜브 보신다고 하시는데 맞으세요? 저는 이제 출퇴근을 이제 걸어서 합니다. 제가 예. 고운동에 사는데요.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오면 한 40분, 45분. 꽤 거리가 나성동이죠. 이제 저희 사무실은 나성동에 있으니까 네. 고운동에서 출발해서 종촌동을 지나서 제천으로 해서 운동을 하면서 출근을 운동으로 하시는군요. 하는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제가 뭐 부족하면 헬스를 이제 하는데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운동하실 때는요. 예, 전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에만 집중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따로 이동을 하실 때 미디어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뭐 업무 관련된 책도 좀 하나 있으면 혹시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경영 컨설턴트이신 최성목 씨가 이제 지은 책인데요.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 견딘다는 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보면 자기가 경험을 하고 또 느끼고 했던 것들,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형태인데요. 아마 이 책 안에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견딘다는 거. 네. 사장이 살지 왜 견딥니까? 그만큼 네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중소기업 사장,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사장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기업 그룹의 우리 회장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장으로 안 살아봐서 저는 사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런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아마도 뭐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또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재단 계획과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세종신보는 머지않아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고의 소상공인 종업 지원 기관이 아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성원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성원들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 대부분을 이제 소상공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세종시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그분들이 늘 웃을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청곡 제가 미리 여쭤봤는데 끝으로 신청곡이랑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오랜만에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을 한번 이 계절에 딱 맞는 노래인데요. 들어봤으면 합니다. 왜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가을의 노래죠. 네. 제가 사실 숫기가 없어서 남들 앞에서 노래를 거의 부르질 않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제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고요. 오, 그래요. 그건 평시가 아니고 술을 마셔야만. 술을 잔뜩 마셨을 네. 때 가능한 노래 이용의 그렇습니다. 잊혀진 계절. 이 노래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네. 또 이용 씨랑 좀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많이 닮았죠. 네, 인상이. 제가 조금 한 뭐 20년 전에 이용 씨가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위이긴 합니다만 많이 네.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조영남 선생이 부르기로 했대요. 이 노래를. 그래요? 예. 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용 선생으로 바뀌었답니다. 가수가 이용으로 그래서 바뀐 더 거죠. 노래가 떴나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이 노래가 원래 가사가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9월의 마지막 밤이었답니다. 제목이요. 네, 그래서 가수가 바뀌고 한 달이 녹음이 늦어지면서 바뀐 거라고 하고요.
그 덕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뭐 10대 가수 뭐 뽑고 하는데 가수 왕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분이 조용필 선생이시잖아요. 네. 남자 가수 중에는 네. 그분을 제치고 네. 그해 가수왕을 이용 씨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대단한 인기 있는 노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고 끝으로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한테는 우리 소상공인의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었고 저의 또 과거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초대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지역 활성화와 서민 경제에 정말 든든한 깜부로서 네, 최선을 더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청해 주신 노래로 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